현역가왕 다음 회차 방송에 큰 파란이 일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 사실 시청률까지 내려앉게 되면서 그야말로 굉장한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거기에는 공정성 논란, 제대로 되지 못한 심사단의 점수 배점 시스템, 거기에 낙하산 문제까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현역가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연 오디션 방송의 특성상 이 유튜브 조회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거의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면 황민호 군의 엄의 노래 무대가 6회차 때 48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수호 씨의 관상 타령이 18만 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신유 가수가 10만 회, 진혜성 씨의 상사화가 66만 회, 에녹의 44만 회가 지금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감이 오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요번 현역가왕 6회차 때 최고 에이스전 점수를 받은 에녹의 무대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진혜성의 노래 무대 조회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0만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신유 가수가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했는데 10만 회입니다. 10만 회. 최수호 씨의 노래 무대가 18만 회인 걸 놓고 봤을 때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 조회수는 정말 적은 거거든요. 도대체 그렇다면 신유 가수는 어떤 기준으로 현역가왕의 중간에 투입이 됐으며 신유 가수는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마스터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에녹 가수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신유 가수의 220점대의 점수와 180점대의 진혜성 가수의 점수를 놓고 비교하면 이건 너무나 배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현역가왕의 이 마스터단, 사실 교묘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가수들의 노래 무대를 평가할 때는 이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1등 팀을 제외하고선 나머지 전원 방출 후보가 갔을 때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건 바로 연예인 판정단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제작진의 입김대로 의도대로 흘러갈 법할 여지가 있다라는 분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유 가수가 등장을 하여 점수를 받은 걸 비교해 본다면 최수호 가수 역시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최수호 가수도 18만 회를 넘겼는데 신유 가수가 10만 회입니다, 여러분. 10만 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점들만 놓고 봐도 이 신유 가수가 도대체 왜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회차 7회차 때 보여질 결국 최종 방출자 4명의 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5명이 탈락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명, 4팀 중에서 1명씩 탈락할 것이기 때문에 총 4명이 탈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에녹팀 같은 경우는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논외로 둘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나머지 4팀의 가수들 중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도가 낮은 순서대로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본다면 진혜성 가수가 사실 1등을 했어야 하고 그렇다면 알다시피 점수 차이가 20-30점밖에 나지 않잖아요. 최종 점수가 말입니다. 그러면 진혜성 가수가 만약 220점대 신유 가수의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진혜성 팀이 1등이 되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만약 진혜성 가수 팀에서 진혜성 씨가 탈락을 한다면 이건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최소 10% 이상은 하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 수치로 따져본다면 1% 이상 더 시청률이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려왔었던 김준수 팀 역시 누구 하나 탈락할 만한 가수가 없습니다. 김준수 아니면 최우진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고 또 가정을 해본다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이 신유 가수 굉장히 죄인처럼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신유 가수가 여러분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유 가수가 나오고 싶다고 떼를 썼나요? 아닙니다. 다 제작진의 부탁 때문이었다. 2주간의 대국민 투표 페널티를 줬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국민 투표도요. 준결승전을 진출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전의 무대에서 지금 당장 요번 결과 때 대국민 투표가 여기 합산이 됩니까? 합산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준결승전을 진출하지 못하면 이 대국민 투표 점수 아무리 1등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어떻죠?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식겁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 만약 신유 가수가 있는 팀에 신유 씨를 제외하고 그 누군가가 탈락한다 하더라도 신유 가수는 아마 남아있는 경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라는 평을 듣게 될 것이고 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제작진이 고려를 했냐라는 거죠. 만약 이번에 신유 가수가 탈락을 하게 된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도 절대 높지 않죠. 대중들의 평가도 박합니다. 나아가선 대국민 투표 순위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같이 들어왔었던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압도적인 1등을 했단 말입니다. 대국민 투표의 압도적인 1등의 면모를 보여줬고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요. 박서진 씨가 등장했었던 5회 차트에서는 거의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신유 가수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김준수 팀에서 만약 누군가 탈락을 해야 한다면 신유 가수가 사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훈 가수냐 신승태 가수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지만 이것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신승태 가수가 실수를 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인지도 면에서 공훈 가수가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 나태주 팀에서 나태주 씨와 성리 그리고 최수호 세 사람이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결승전을 가기 이전에 본선 2차전 때 이제 인지도가 낮거나 아니면 사실상 준결승전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보기 어렵거나 이때까지의 무대 중에 뭐 얼굴을 많이 알리지 않았음에도 환상적인 무대를 보여줬다. 뭐 각기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김준수 팀의 환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엄청난 새로운 장르의 트로트를 선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결국 인지도가 낮은 가수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진혜성 팀이 죽음의 조예요. 여기에서 누구 하나가 탈락한다면 사실상 신유 가수에 대한 불만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왜 진혜성 가수가 유독 마스터단에게 미움받고 있느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오죽했으면 스스로 나는 왜 미움을 받나 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양지원 씨, 팬덤이 탄탄한 송민준, 김중현 두 사람을 제외한다면 재하 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애당초 마스터단에 공정한 점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진혜성 씨의 에이스전 점수로 인해 이들이 탈락 후보 자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수만으로도 2등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수만으로도 진혜성 팀은 사실상 2등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따지고 본다면 여기에서 누구 하나 탈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탈락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와 마스터단의 이 불공정한 심사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을 통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등을 해서 참 잘했다라고 이들이 얼싸안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 중에 한 명은 누군가 탈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이 에녹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애를 쓴 만큼 결국 전원 생존을 하게 되었죠. 자, 실예로
그 다음 회차 예고편을 살펴보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지옥 같은 라운드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박구윤, 김수찬, 신승태 얼굴이 나오는 걸 보면 공훈 가수가 탈락했을 가능성이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얼굴이 비춰진 가수들 중에 탈락한 가수는요, 이때까지 사실 거의 드뭅니다. 재하 가수 역시 얼굴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논리면 김중현 가수가 탈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상 단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가수들을 제외한다면 공훈 그리고 나태주 팀의 인지도가 낮은 가수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현역가왕의 연예인 판정단, 마스터단의 멤버가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 왜냐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너무나 불공정하고 들쭉날쭉하며 앞서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의 점수 형태라던가 다른 가수들의 점수의 어떤 폭을 놓고 봤을 때 문제점이 많다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스터단의 특히 이 원로 측에 속하는 판정단 중에 누군가가 교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실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그렇다 해서 갑자기 불공정함이 보였었던 프로그램이 공정해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저 마스터들조차도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로 제작진의 입김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결국 누군가는 탈락하고 누군가는 합격하는 이 서바이벌에서 사실상 짜여진 판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것처럼 25명이 5개 조로 나뉘어 지정곡을 불렀고 각 조 1명씩 부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명을 5개로 줘. 그러니까 4개 조로 나눠 1명씩만 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 사실 팬들이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어찌됐건 추가 합격자, 와일드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슈퍼패스로 추가 합격을 또 하게 될 것인가? 앞서 이 외인 구단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진해성 팀처럼 추가 합격을 받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찌됐던지 간에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 과연 누가 떨어지고 누가 탈락하고 붙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해성, 뭐 강문경, 김중현, 성리 진출이 유력하다 이렇게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 5명 중에서 탈락할 가수 누가 있을까요? 대장인 김준수? 아니면 환희? 환희 가수 같은 경우는 준결승전까지 무조건 끌고 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른도 마스터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트로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참가자가 지금 환희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크호스로 떠오른 최우진 씨? 아니면 트로신이 떴다에서 우승한 강문경? 아니면 신유 가수? 야, 이 팀에서는 누가 떨어져도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번엔 황민호 팀이죠. 황민호 팀에 제가 공훈, 신승태 둘 중에 한 사람이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황민호 군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준결승전 직전까지는 화제성뿐만이 아니라 황민호 군의 실력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준결승 직전까지도 충분히 진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현역가왕의 7회차 방송에서는 지옥의 방출자 대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명이 1년에 어떤 미션을 통해서 최종 탈락자를 선별한다는 얘기죠. 자, 제가 뭐 누누이 강조드려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현역가왕 예고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20명이 방출 위기에 놓여졌다. 사실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어느 때보다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가 됐다. 이런 내용이 예고편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최수호 씨랑 성리 씨가 같이 붙어서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장면이 저는 굉장한 스포일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수호 씨가 어느 팀입니까? 나태주 씨와 함께 같은 팀이잖아요. 나태주 씨도 오열을 했고 성리도 오열을 했습니다. 최수호 씨도 오열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나태주 팀에서 오열하는 장면에 잡히지 않은 가수가 탈락했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탈락자들이 눈물을 펑펑 쏟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김중현 씨가 탈락한다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빗발쳤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김중현 가수가 매번 살아남고 있죠. 그런데 이 마스터단이 점수를 주지 않은 적은 없지만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MBN 측에서 김중현 씨의 영상을 2번이나 누락시켰고 2번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업로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작진 입장에서 김중현 씨를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송민준 씨와 김중현 씨가 나란히 보여지는데 이 팀에는 진혜성 씨, 양지원 씨, 재하 씨 3명의 가수가 더 남아져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재하, 양지원 둘 중에 한 사람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튜브 조회수에 양지원 씨가 엄청난 초반 스타트를 보여준 것을 빼고 본다면 재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대국민 투표, 유튜브 조회수, 그리고 마스터단의 점수를 총합으로 놓고 봤을 때 재하 씨가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준수 씨가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탈락자들의 얼굴을 비추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얼굴이 비춰진 사람들이 진출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김준수 팀에 누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다 몰려있죠. 신유, 환희, 강문경, 최우진. 자, 근데 김준수 씨가 얼굴에 잡혔고 환희 씨는 트롯의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셋 중에 한 명이 탈락자라는 것은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이라고 보여져요. 최우진 씨, 뒤늦게 강문경 씨와의 트러블로 인해서 이제 막 팬으로 입덕했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최우진 씨가 탈락을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 반향이 엄청 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강문경 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문경 씨의 팬들 중에 몇 분이 왜 수호 씨는 강문경 씨만 갈구냐, 왜 강문경 씨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하시는데 저는 온라인상의 반응과 중립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문경 씨가 탈락한다? 그래도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팬덤도 탄탄합니다. 역시나 난리가 날 거죠. 신유 가수는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신유 가수가 탈락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유 가수가 이번 에이스전에서 거의 높은 점수를 받았죠. 5명 중에 중간은 했습니다. 최수호, 진혜성 두 사람이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보다 못했느냐를 놓고 본다면 왈가왈가 말이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유 가수가 살아남고 강문경, 최우진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한다? 와,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왜냐?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해줘야 화제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팬덤의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사실 최우진 씨가 떨어질 확률이 강문경 씨보다 6대4 정도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게 점쳐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김준수 팀뿐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재하씨 탈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황민호 팀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승태, 공훈 둘 중에 한 사람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승태 씨가 제가 가사를 틀렸다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이탈이 나기도 했었죠. 공훈 가수는 사실상 듀엣전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았어야 하는 무대였는데 중요한 건 마스터들의 평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승태 씨의 실수한 부분을
1도 언급하지 않았고 공훈 씨의 노래 무대를 보고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딱 보세요. 이 5명 중에 인지도가 낮은 가수가 누굽니까? 상대적으로 공훈 씨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국민판정단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어찌됐건 방출 후보로 갔을 때는 대다수의 연예인 판정단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의 입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이런 공훈, 앞에 말씀드렸던 최우진, 이런 가수들을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재하, 양지원, 그리고 뭐 애녹팀 같은 경우는 전체 진출자니까 사실 김경미 씨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겠죠. 자, 그렇다면 누구를 떨어뜨리겠습니까? 시청률을 위해서 당연히 인지도가 낮고 팬덤이 적은 가수를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팀에서 양지원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수에서의 파워력을 보여줬어요. 김중현 씨 같은 경우도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지 않자 많은 팬덤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재하 씨 같은 경우는 어떻죠? 포지션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지도가 다른 가수에 비해 부족하다면 유튜브 조회수가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야 합니다. 만약 그 두 가지가 부족하다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김중현 씨가 탈락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제작진에게 미운털이 박혔다라고 보지 않는다면 재하 씨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팀에서는 최우진 씨가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리고 황민호 팀에서는 공훈 씨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탈락자들을 쭉 빼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합격자, 생존자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박구윤, 황민호, 김수찬, 신승태. 신승태 씨가 살아남고 공훈 씨가 탈락한다면 이 역시도 최우진, 강문경 못지않게 비판이 거셀 겁니다. 신승태 씨는 분명히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한다면 사실 신유 가수가 엄청나게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그래도 낙하산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진혜성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김중현 씨가 떨어졌다? 이건 뭐 제작진이 완전 미운털을 박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재하 씨가 떨어졌다. 이건 역시 상대적으로 인지도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한 팀이 더 있죠. 바로 나태주 팀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종혁 씨, 유민 씨 둘 중에 한 사람이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인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 다 심지어 트롯 가수 경력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존자들이 상당히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서진 씨가 가장 높은 조회수, 광대 노래 무대로 무려 246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박서진의 황홀한 장구 퍼포먼스와 속 시원한 가창력이 어우러졌던 광대가 가슴에 콱 박히는 음색이다. 1000번을 봐도 안 질릴 것 같다. 박서진을 대변한 노래다. 극찬을 받았습니다. 2위는 강문경 씨의 옛날 애인 172만 회입니다. 사실 물레방아 도는 대로 영상 역시 133만 회를 기록해서 100만 회가 넘는 노래 무대만 2개예요. 이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 어찌하여 이리도 사람의 애간장을 녹고 녹이나 라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진혜성 씨 역시 연락선으로 136만 회를 차지하며 애절함이 묻어나는 풍부한 목소리, 믿고 듣는 정통 트롯, 정통가요에 목말라 있던 대중들에게 단비와 같다. 애녹은 아모르 파티가 121만 회를 기록하기도 하여 팔색조 매력,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퍼포먼스 등의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황민호군 역시 신받다 신받서로 121만 회를 달성하면서 폭발적인 고음, 신들린 장구,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환희 역시 무정브루스 무대가 117만 회를 돌파하면서 이건 뭐 진심 영혼의 노래다, 감동으로 꽉 찼다, 고급스러운 트로트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느냐. 자, 이 6명의 가수 중에 한 명의 가수, 바로 강문경 가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급기야 자진 하차, 강제 하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강문경 씨가 지금 이 6명에 선정됐을 만큼 현역가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만큼 이 강문경 씨가 갖고 있는 노래 스펙트럼, 노래 실력은 자타공인, 당연하다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아시다시피 이 강문경 씨, 이런 말도 나와요. 현역가왕 제작진의 악마의 편집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가 사실상 유튜브에 일주일 가까이 안 올라온 적이 2번이나 있잖아요. 김중현 가수의 팬분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젠 강문경 씨가 아니냐, 최우진 씨와의 트러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강문경 씨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작진이 악마의 편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바로 요 장면이었죠. 세 사람이 잃어버린 30년 무대를 위해 노래를 연습하다가 트러블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서 의논을 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강문경 씨가 최우진 씨가 후배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라는 장면이 나왔고 이것이 전파를 탔다. 시청자들은 강문경 씨의 인성을 탓하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제작진이 악마의 편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쓴소리도 나온 거죠. 실상은 어땠습니까?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팀장은 김준수 씨였잖아요. 후배였던 최우진 씨와 트리오전을 준비했는데, 사실 극명하게 다른 각자의 음색을 하나로 쌓기 위해 합을 맞췄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습 과정에서 강문경 씨는 박자보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해야 한다라는 최우진 씨에게 왜 자꾸 네 스타일을 고집하냐, 이 노래에는 정해진 박자가 있다 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우진 씨는 그 박자에 맞게 노래는 부르면서 끝부분에만 내 스타일을 조금 넣겠다라고 고집을 하자 강문경 씨가 짜증이 나는 듯 나라며 벌떡 일어났죠. 사실 이 대목은요, 단체전, 듀엣전, 트리오전을 하면서 친분이 있거나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을 탔단 말이에요. 실예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100만 회가 넘는 무대를 기록한 가수들 중에 에녹 씨 같은 경우도 이 노지훈 씨와 안무를 맞추다가 뭔가 트러블이 날 것 같다 하니 카메라에 대고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노지훈 씨를 데리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을 촬영하지 못했거나 촬영했다 하더라도 방송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문경 씨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난리가 났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번 회차뿐만이 아니라 출전 가수들의 돌발 행동이 화면에 잡힌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습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표출된 화면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 강문경 씨 같은 경우 일촉즉발, 그러니까 굉장히 막 곧 터질 것처럼 뭔가 화면에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있어서 인성 논란, 왜 최우진 씨만 자꾸 갈구고 지적하냐, 노래도 지적하더니 정작 이 노래 무대 점수는 굉장히 혹평을 받았고, 사실상 강문경 씨가 오히려 지적을 받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강문경 씨가 연습실을 박차고 나갔는데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사과해야 될 사람은 옆에 있던 김준수 씨죠. 왜냐면 김준수 씨가 이 세 사람 중에 팀장이었잖아요. 팀장이라는 건 팀의 장입니다. 대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강문경 씨가 최우진 씨뿐만이 아니라 김준수 씨에게도 사과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방송을 타지 않았던 거죠.
자, 어찌됐건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트러블이 났을까? 가만히 보니 트로신이 떴다 2에 강문경 씨가 출연을 했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3라운드 데스매치 때가 있어요. 이때 총 7팀이 탈락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강문경 씨도 있고 최우진 씨도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가만히 보면 주현미 씨의 선택을 받아서 강문경 씨가 가까스로 추가 합격,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른도 씨가 역시나 최우진 씨를 탁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딱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데스매치에서 탈락 위기였던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가까스로 와일드카드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스터의 슈퍼패스 카드인 거죠. 그걸로 가까스로 생존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 강문경 씨가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이 트로신이 떴다 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위에 나상도, 3위에 한봄, 4위에 손비나, 5위에 배아현, 6위에 최우진 씨가 딱 탑6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탑6 중에서 강문경 씨는 1등이었고 최우진 씨는 6등이었습니다. 탑6 중에서 제일 하위 순위죠. 일각에서는요, 강문경 씨가 나는 전 오디션에서 1등을 했는데 6위를 차지했었던 최우진 씨와 같이 팀을 이룬다라는 것만으로 자존심 상해했던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문경 씨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욕심이 많았고 원래부터 인성이 안 좋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온라인상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강문경 씨의 팬도 최우진 씨의 팬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립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문경 씨가 사실 이 트로신이 떴다에서 보여줬던 진짜 모습이 있어요. 7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묵묵히 바쳐줬던 회사가 있다. 지금 대표님께서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의 이 병원비도 부담을 해주셨다. 어려운 상황마다 매번 길을 내어줬었다. 라는 이야기를 이 당시 때 쏟아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침마당에 등장했을 때도 트로신이 떴다 해서 최종 우승을 하고 나서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뭐라고 했느냐? 아직까지 얼떨떨하다. 계속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실제로 최종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다가 우승을 하면서 눈물만 하염없이 막 쏟아냈거든요. 라운드 때마다 내가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었다. 마지막 라운드 때도 마음을 접고 있었다. 부모님과 7년간 내 뒷바라지를 해줬던 대표님이 생각나서 그저 눈물만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침마당에서 차후에 서주경 대표, 자신의 회사 대표님이죠, 같이 등장해서 오디션 상금 1억을 모두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3년 정도 됐을 때 내가 가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12년 차가 됐다. 강문경 씨에 대해서 이제 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가수다라며 서주경 대표는 상금 1억을 받아 내게 전부 다 줬다. 너무 훌륭한 가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강문경 씨에 대해서 서주경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16년간의 판소리 목소리를 맑은 목소리로 바꾸는데 오래 걸렸다. 아쉬운 게 있다면 강문경 씨가 친구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 노래에만 빠져있는 외골수 같은 이미지인 거예요. 완전 어찌 보면 명인, 장인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실제로 강문경 씨가 우승을 했을 때 인터뷰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방송 초반에만 해도 우승을 예상하는 시청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꺾고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강문경 씨가 우승을 하는 거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1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감 준비도 못했다. 연습생 시절 5년 동안 임종수 작곡가님께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다. 부모님이 있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내색도 잘 안 하고 살고 계신다. 서주경 대표님 역시 7년간 저에게 쏟아부었던 순간들이 사진첩처럼 막
눈에 지나갔다. 그때 눈물이 났다. 무슨 말을 하지도 못했다. 기억도 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문경 씨가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자체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했느냐. 1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반신반의했었고 오디션은 순수성이 없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경연에서 늘 2등만 했기 때문에 라며 자기 방어적이었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면 상처받기 싫어 피했었고 SBS에서 한 번만 믿어봐라 라고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도 2번 정도 거절을 하다가 생각을 바꿨고 그래 노래라도 한번 하고 내려오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소리 톤을 바꾸고 난 뒤에 첫 무대였는데 이렇게 설마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강문경 씨가 사실 이 트롯신이 떴다에서 함께 했었던 후배인 최우준 씨와 자존심이 상했던 것도 맞을 수 있고요. 노래에 워낙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트러블적인 모습조차도 어찌 보면 노래에 너무나 외골수이기 때문인 것도 있으며 악마의 편집 때문에 강문경 씨의 이런 불만이 그대로 방송을 탔던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황민호 팀도 순위가 대폭 하락했고요. 나태주 팀도 1위에서 3위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진혜성 팀은 오히려 2위까지 치고 올라가게 되었죠. 자, 이 진혜성 팀의 트리오전 무대였던 이 재하, 송민준, 김중현 세 사람의 노래 무대가 연예인 마스터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죠. 그만큼 세 사람의 궁합과 조합이 훌륭했다. 이렇게 바라봐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아한 점은 바로 진혜성 가수의 에이스전 무대부터가 아니었나. 자, 이 진혜성 가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스터트롯 3의 김용빈, 손비나 추혁진 이들과 압도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진혜성, 김중현, 애녹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미스터트롯 3의 현재까지 기준으로 스타로 평가받고 있는 가수들과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진혜성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팬덤이 거대한지 얼마나 지금 우승 후보로 바라보고 있는지 언론사들의 반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이번 본선 2차전은 정말 이 마스터단의 점수가 중구난방이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진혜성 가수의 무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을 때 좀 황당했던 장면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잘 보시면 진혜성 가수가 에이스전 무대를 다 끝내고 나니까 막 이 연예인 판정단에서 이름을 연호하고 이지혜 씨는 눈물을 막 흘렸어요. 나태주 팀에서 성리 씨는요, 이 정도의 가창력을 보여준 게 처음이다 라면서 진혜성 씨를 굉장히 극찬했습니다. 다른 동료 가수들도 야, 이런 모습이 또 있구나 라며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진혜성 가수 역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어 열창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스터단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서른도 선생님, 주현미쌤, 윤중선 작곡가조차 굉장히 뭔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윤명선 작곡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린 씨는 상사와 노래 굉장히 부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내가 불렀을 때도 너무나 어려웠던 노래였지만 나는 그때 생각이 나서 참 소름이 돋았고 여심을 저격하는 포인트가 있었다. 힘있는 가사 전달력이 너무나 좋았다. 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죠. 서른도 쌤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목에 힘을 주고 계속 잘 부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아쉽다. 성대를 계속 꾹 눌러서 노래를 부르던 습관이 있다. 이걸 보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마스터단의 생각이 다 가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른도님의 평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 진혜성 씨의 팬분들은 왜 서른도 쌤이 이렇게 진혜성 씨를 미워하냐?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판정하냐? 왜 이렇게 독설을 내뱉냐? 이런 비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마스터단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조현미 쌤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해요.